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권자의 주머니를 터는 사기 수법을 지금부터 가차없이 폭로하겠습니다. 보통 추심을 하다 보면 당연히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모든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자와 작성하는 채권 추심 위임 계약서를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계약서 제12조를 보시면 소송, 가압류, 경매 등의 모든 법적 절차는 신용정보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심 담당자가 채권자분에게 연락을 해서 통장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신용정보회사가 하는 일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하고 또 관련 건에 대한 분석과 추심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전화 도촉 및 통지서 발송, 또 채무자 거주지 및 사업장 등의 방문을 해서 채권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추심 활동에 대한 비용은 채권자분들이 아닌 신용정보회사가 전액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채권자분들이 추심 진행 과정에서는 어떠한 비용도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심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가 무슨 서류 발급 비용이나 출장비 등을 요구한다면 그 즉시 해당 회사 본사로 연락을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제가 실제 알고 있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한 건 한다고 200만 원을 받아간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채무자 거주지에 유채동산 집행 비용으로 400만 원을 받는 일, 또 무슨 공탁을 한다고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는 일 등 무차별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와 같은 이런 행위는 사기 및 횡령죄는 물론이고 정말 더욱더 무서운, 아니 용어만 들어도 살떨리는 변호사법 위반죄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변호사법 제109조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한번 보시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및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또 약속을 하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이 되면 괘씸죄에 걸려서 그냥 교도소로 직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일부 추심 직원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권자분들의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술 마시고 또 뭘 사고 하면 그게 보람되고 재밌고 뿌듯한가요? 돈 떼먹고 사기꾼들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 반대로 사기꾼 노릇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부분의 추심 직원분들은 지금도 땀을 흘리면서 채권 회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추심 직원분들이 정말 힘이 빠지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채동산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 참 이게 애매한 법적 절차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 집행 현장의 상황이나 또 목적물에 따라서 집행 비용은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집행대리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상황별에 맞는 정확한 법적 절차 비용은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중 가장 많이 실시하게 되는 채무자가 사는 곳, 즉 거주지 유채동산 집행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죠. 자, 그냥 간단하게 추심 담당자가 집행 비용으로 15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분명 추심 담당자에게 그 집행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담당자가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해당 회사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금한 내역을 출력해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추심 직원에게 의뢰를 하면 될까요? 채권자분들을 대신해서 추심을 하는 추심 담당자의 능력에 따라서 채권 회수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평가할 때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만 바로 알아보시죠.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실적과 건수입니다. 길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결과는 과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채권자분들이 의뢰한 채권을 얼마나 자신의 일처럼 성실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했는지는 실적이 말해줄 것입니다.
즉 채권의 처리 건수와 또 채권 회수 금액은 그 담당자의 실력과 추심 노하우를 증명해주는 셈이겠죠. 그리고 월급이 많으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까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만큼 절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죠. 자,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없어서 급여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또는 부수입에 눈독을 들이는 등의 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준을 삼을 때는 최근 3년 동안 매달 최소 회수 건수 40건 이상 그리고 매달 회수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씩은 꾸준하게 채권 회수를 하는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추심 직원입니다. 신용정보회사마다 통합전산이 있고 또 자신의 실적에 대해서는 보통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이 의뢰를 하실 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가장 쉽고 또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창에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사로 연락을 해서 의뢰하려고 하거나 또는 배정받은 담당자의 이름을 물어보십시오. 각 신용정보회사마다 수십, 수백 개의 지점이 있고 일하는 추심직원들도 최소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각 회사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추심 담당자가 오랜 기간 일을 한 경력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으면 당연히 유명하겠죠. 그 담당자의 이름을 문의해서 본사에서 응대하는 어떤 직원이든 바로 그 추심 담당자를 알고 또 해당 지점까지 안내를 해준다면 엄청난 네임밸류를 가진 베테랑 추심 직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조차 이해와 공감을 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추심을 잘하는 직원이 아니겠죠. 이건 그냥 추심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몇 마디만 나눠봐도 바로 감이 올 것입니다. 이 담당자가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내 채권을 충분히 회수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건 대화를 해보면 바로 느낌이 팍 오죠. 예를 들면 법적 지식이 없어서 채권에 대해 어떠한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또한 열정과 의지도 없어서 채권 회수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끔 하는 추심 담당자들이 있죠. 더 심한 건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법 조치나 하자는 직원은 무조건 걸러내셔야 합니다. 추심은 수많은 법률 지식과 또 오랜 기간의 현장 실무 경험이 실력과 능력으로 발휘가 되고 그리고 아는 만큼 채권 회수의 길이 보이게 되죠. 그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돈도 유튜브 영상 중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을 골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십시오. 일반 채권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올리고 있는 돈도 유튜브 영상에 있는 내용조차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실력이 없는 추심 담당자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자, 오늘 일부 추심 직원들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와 또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신용정보회사 본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절대 안됩니다. 분명 일이 더 커지고 또 관련 기관에서 어떤 조치가 들어오기 전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내부 문제를 개선해야 채권자, 즉 고객분들에게 투명하고 또 친화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이제 세상은 비밀과 거짓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현재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분들은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 안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이 정말 채권 회수를 할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일반 채권자분들보다 폭넓은 지식과 확실한 전문성 그리고 특별함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만두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공부하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며 실력과 노하우를 쌓으십시오.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돈 받기 힘든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고 다니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정말 채권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받게 해줌으로써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웃음을 찾게 만들어줘야겠죠.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는 추심 업무가 힘들겠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또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면 분명 그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